2대 28. 한쪽 집단의 수가 불균형하게 많죠. 이번 4.15 총선에서 울산 지역구로 출마하는 전체 후보자 28명 중 청년 후보자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후보자 연령대를 찾아보니 30대 1명, 40대 3명, 50대 15명, 60대 8명, 70대 1명이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연령대 폭은 더 넓어졌고 각 정당은 이에 부응해 젊은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청년 후보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 약속의 숫자가 2명, 청년 실종 사태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사 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의 김유리 아나운서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4.15 총선 특집 더불어민주당 편과 민중당 편에 이어 오늘은 청년이 보는 총선 편을 진행하기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년 후보 실종 사태를 마주한 울산 청년들이 직접 청년의 눈높이로 후보자와 후보자별 소속 정당의 공약을 정리 취합해 스튜디오로 모였습니다. 또 이 방송을 통해 코로나19로 깜깜이 선거가 되어가고 있는 형국도 막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월요일은 남구, 갑과 남구, 을, 그리고 내일 화요일은 중구와 동구, 내일 모레 수요일은 북구와 울주군, 이렇게 3번으로 나눠 선거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울산 CBS 4.15 국회의원 선거 특집 청년이 보는 총선 일부 남구갑 남구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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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소개랑 동시에 오늘 선거 특집 방송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도 같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대표 청년단체인 울산 청년네트워크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당인 민주당의 6후보의 인물 분석, 공약 분석, 또 이번 청년 공약이 울산 총선에 철저히 소외되거나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 새내기로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이태인입니다. 제가 맡은 당은 미래통합당이고요. 제1야당이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의 미래 울산 청년 조광래라고 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미디어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독립서점 주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이는 올해 29으로 찐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4개의 군소정당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네, 찐 청년 굉장히 흥미로운 네, 찐 청년입니다. 예. 네. 어떤 내용이죠? 찐? 진짜다. 아, 요즘 진짜다. 네,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 뉴스캐스터이자 능력 있는 여성 창업가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20대 젊은 여성 엄유빈입니다. 제가 맡은 당은 국가혁명배당금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인데요. 인지도가 높은 거대 정당과는 달리 인지도가 낮고 이름이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정당과 후보자들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졌는지 이번 라디오를 통해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들의 포부가 당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구 갑부터 각 정당 후보자와 공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울산 남구갑. 먼저 민주당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구 갑의 민주당 후보는 심규명 후보입니다. 우선 선관위 후보자 등록 서류를 보면 1965년생, 현 54세, 직업은 변호사, 법조인이십니다. 국회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 직업이라서 그런가요? 20대 국회의원 중 16.4%, 19대는 14.3%, 18대는 19.7%의 직업이 법조인이었습니다. 정치인에 제일 적합한 직업인지 아니면 법조인들만 정치인이 되는 건지 시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산 신고액은 19억이며 정가 기록 체납 이력은 없습니다. 선거 이력은 2006년 4대 시장선거 낙선, 19대 총선 낙선, 20대 총선 낙선,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채익 후보와 3번째 대결 구도를 가집니다. 한 번도 되신 적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5번 나가신 건가요? 지금 4번째 나가시고 4번째. 네 번째 나가시는 거예요. 네. 네, 남구갑의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채익 후보입니다. 나이는 64세, 재산은 13억 9천여만 원, 19대 20대 남구갑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정치 이력은 91년도 시군 의회 선거 당선을 시작으로 시도의원, 민선 초대 2대 남구청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습니다. 정가 기록, 체납 이력은 없습니다. 후보자는 이번 21대 총선에 당선되면 3선의 힘으로 울산 남구를 더 새롭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 민생당이 있죠? 네, 그다음 민생당입니다.
민생당은 강석구 후보가 나왔는데요. 나이는 59세. 현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자 진산선무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16억 3천여만 원. 깔끔하게 체납 이력은 없습니다. 전과 경력은 있습니다. 네. 2002년 전파법 위반, 2007년 업무상횡령죄 정치자금법 위반,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하셨습니다. 두 차례 광역의원과 한 차례 북구청장 당선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는 남구 갑으로 나섭니다. 거대 정당 사이에서 난전은 예상되지만 새로운 정당, 민생당과 함께 이번 선거 출마하는 이상 강석구 후보 소개였습니다. 201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하셔가지고 한동안 아예 못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공천에서도 떨어지시고 한동안도 이제 선거에 몇 번 출마를 하셨지만 네. 모두 낙선했습니다. 네. 저는 후보자들의 나이, 직업, 체납, 전과 이력에 초점을 맞춰 전달하겠습니다. 남구갑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무소속은 없고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수복 여성 후보자 1명 출마했는데요. 나이는 53세, 직업은 간호사로 근무를 했고요. 체납 이력은 없고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전과 이력 1건 있습니다.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 단어가 어려운데 이게 뭔 말인가요? 네.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는 쉽게 말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네, 말 그대로 공문서 위조네요, 그렇죠? 네네, 단어가 어렵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국가혁명 배당금당 울산시당의 자체 공약보다는 중앙당의 공약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공약을 보면 첫 번째가 만 20세 이상에게는 월 150만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시행 시기입니다. 총 의석수 300석 중 151석, 즉 절반을 딱 넘는 순간 2020년 5월부터 바로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국민혁명 배당금당이 151석을 넘지 않으면 이거 공약 안 지키겠네요? 그럴 가능성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각 구별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남구 갑에서 이번 선거 쟁점 뭐죠? 네, 우선 후보자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일자리, 경기 회복에 관한 주제들은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부하고 늘 듣던 이야기죠. 하지만 남구 갑의 경우 빼놓을 수 없는 주제와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옥동 군부대 이전과 이전 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쟁점인데요. 여기서 옥동 군부대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육군 제53사단 127연대 본부 및 직할중대를 말합니다. 옥동 군부대와 관련해서 경상일보에서 지난 3월 26일에 진행한 선거구별 쟁점 지상 토론회에 따르면 각 후보들은 앞다퉈 부지 이전 약속과 함께 부지 활용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채익 후보 모두 제2혁신도시인 혁신타운 조성, 민생당 강석구 후보는 한국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겠다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거 옥동 군부대 이전은 굉장히 오래된 공약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 실현이 안 된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군부대 이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냥 부지가 아니라 네. 군부대 부지 이전의 문제라 국방부와 산림청 부지의 막교환, 기획재정부 토지 사용 승인 등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여러 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2014년 7월 이채익 의원이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 부대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17년 군간협의체 구성했고 꾸준히 논의해왔죠. 그러다 작년 10월 16일 울산 제1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박맹우 의원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방부 군사시설 계획관 등을 이제 실무자들에게 관련 현황과 계획 보고를 받았고 차질 없는 추진과 공공성 등을 고려한 부지 활용을 당부했는데요. 네. 국방부는 당시 2021년 군 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할 계획이 있으며 이전할 부진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부대 이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쯤이면은 뭐 되겠네요. 이제 네, 부지 이용 계획상으로는 어떻게 할지. 그런데 이제 부지 이전을 어떻게 할지가 지금 핵심 관건에 있습니다. 또 부지를 어떻게 또 활용할지도 네, 맞습니다. 관건입니다. 네. 네. 강래 씨가 말한 부분이 남구 갑의 가장 핵심 공약 주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신규명 후보는 이게 제1 공약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노동, 복지, 재난, 안전에 관련된 공공기관 10개 이상을 옥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시는데요. 9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 4,2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혁신도시 관련 추가 내용을 약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발표된 국토부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 혁신도시 테마는 친환경 에너지, 해상풍력 등입니다. 석유공사,
동서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국가산단입니다. 침체된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신산업 영역을 발굴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육성하고 또 그에 관련된 추진 테스트베드 실증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게 울산시에서 발표한 목표입니다. 즉 울산의 혁신도시 테마는 동해안과 밀접한 북구 또는 동구가 계획에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동구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동구와 네. 북구 두 개의 지금 해상풍력을 만들기 위해 이 해상풍력 발전기를 하나 설치를 하고 네. 이게 전력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경제성의 가치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테스트를 하는 그 연구단지 또는 네. 실증 연구센터가 되는데요. 그럼 바닷가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 그렇죠. 네. 제 쟁점이죠. 네. 근데 옥동은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공간이고 바다도 없잖아요 근처에. 조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남구 갑 지역에 또 다른 시급한 사안 뭐가 있나요?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인데요. 그 승우 씨 혹시 넥소라는 걸 아시나요? 그 수소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 그 하이브리드 차도 나오고 전기차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수소차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에 수소 충전소도 생기고 있죠. 이 수소가 이제 후보들이 대표 논의하는 상황이며 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다른 사안도 있나요? 네, 또 하나의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전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네. 후보자들 공약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변수는 적용됩니다. 네. 후보자들은 앞다퉈 공공의료시설 유치와 확충에 관한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공약이죠? 세 후보 모두 기존의 2025년 개원 예정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 300병상 계획을 500병상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김경문 후보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 500병상을 확대해도 부족하다. 따라서 울산 공공의료원 건립을 통해서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남구 갑에 짓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자기 지역구에다가 이제 공공의료원을 건립을 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 저희가 청년 특집을 하고 있는데 그 후보자들의 청년 공약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남구갑 신규모 후보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요건을 최종 학력 기준을 고졸로 지역 고등학교로 나온 학생으로 기준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또 울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를 2020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2024년까지 40%로 확대. 또 청년 수당을 월 50만 원 12개월을 지급을 하고 청년 주택 주거 지원을 위한 임대 보증금을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겠다고 하십니다. 또 군인 청년에 대한 공약도 있으십니다.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목돈 마련 지원 확대, 또 특성화고 스마트 제조 등 미래 유망 분야 교육과정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고의 스마트 제조라는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거죠? 소위 말해 이제 공정 자동화 4차 산업에 맞춰서 스마트 팩토리 이를테면 로봇 기술이나 로봇 제어를 하는 네. 이런 이제 특성 학과 또는 이제 교육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하시는 내용이십니다. 네. 반대편의 이채익 후보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아쉽게도 이채익 후보는 청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아쉽네요. 네, 그럼 갑 지역구에서 눈길을 끄는 후보자 공약 뭐가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눈길을 끄는 공약으로 남구갑 심규명 후보의 공약 중에 이제 인상 깊은 공약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체계가 잡힌 여성 정책입니다. 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기본법, 여성 일자리 센터,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젠더 폭력 체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여성은 상대적으로 약자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압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N번방 사건 다들 아시죠? 그렇죠. 네. 네, 같은 이제 여성 성폭력, 아동 성폭력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온 오프라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남구 갑 후보의 공약에 대한 의견 뭐 있으신가요? 남구갑 후보자들의 지역 공약을 보면 이제 수소 산업 단지 유치, 혁신 도시타운 등 이런 공약들이 많이 이행되려면 제일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이 지대입니다. 땅이죠. 네. 하지만 이 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땅을 매입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느냐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후보자들에게 울산에서 제일 높은 지대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남구갑의 부동산 매입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질문하실 기회 없었나요? 혹시 청년 간담회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제한된 시간과 후보님을 길게 못 배웠고 아.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 그 남구갑에 신구명 후보님께 전화로 네. 그 유선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꼬집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이 그 창원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창원에 네. 그 지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군부대를 이전할 때 기부대 전환 토지 매입으로 해서 네. 그 방식으로 창원의 사례로 이제 울산도 적용을 해서 그쪽 옥동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군부대에서 이렇게 기부한다. 분명히 군에서도 자원 마련을 위해서 매매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네. 예, 여기까지 들어갔고 남구을 울산 남구을. 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을입니다. 이번에도 각 정당 후보자 공약 이야기해 주시죠.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선진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성관이 후보자 등록 서류를 보면 현 50세, 직업은 정치인이십니다. 신고 재산은 깔끔하게 1억, 체납 이력은 없고 정가 기록은 음주운전을 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음주운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울산에 좀 많아요. 예. 네, 근데 그래도 벌금 100만 원에 소명을 하셨습니다. 소명서를 살펴보면 회식 중 다급한 차량 이동 요구에 응하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음주운전은 좀 안 되죠.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진보 정당으로 남구 의원으로 당선되시면서 남구에서만 계속 3선 남구 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 네. 네, 다음은 남구을 미래통합당 후보자 김기현 후보입니다. 뜨거운 감자죠. 김기현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 정치 이력이 상당합니다. 남구을에서 17대, 18대, 19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2014년도에는 제6대 울산시장에 당선되어 시장 이력도 있습니다. 나이는 61세, 재산은 67억 1천여만 원이고 정가 기록은 없습니다. 재산이 굉장하네요. 60억. 네. 네. 판사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울산의 탑 네. 재산 신고이신데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다음 민중당과 정의당, 민생당. 네, 4개 군소정당의 민중, 정의, 민생당, 노동당은 아쉽게도 후보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 남구을에는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 박병우 후보 한 명이 있고요. 무소속은 없습니다. 박병우 후보는 나이가 66세, 직업은 정당인이고 체납 이력은 3,312만 8천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또 음주운전 한 건 있습니다. 네. 이 남구을에서 이번 선거 쟁점 뭡니까? 네, 남구을은 여당과 야당의 1대1 구조로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진 후보랑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후보의 맞대결입니다. 네. 특히 김기현 후보자의 경우 현역 의원이 박맹 의원을 경선에서 이겨 올라왔어요. 네. 경선 승리와 함께 또 논란의 울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건의 중심에 또 김기현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울산 선거 개입 사건, 다른 수식어로는 청와대 하명 수사, 토착 비리 사건 등 전국적으로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3월 26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후보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집중 거론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어요. 네, 그렇죠. 김 전 시장은 출마에 변해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공장선거에서 보듯이 오로지 권력 획득과 영구집권이라는 잘못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의 불나방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판을 치는 기막힌 세상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자기가 출마를 결심한 첫 번째 이유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거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성진 후보도 이제 말을 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패한 뒤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억지 선동으로 온 나라를 들쑤셨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또 김 전 시장은 울산시장 재임 기간 동생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이권 청탁을 받은 데에 더해 시장 비서실장의 비리 의혹도 막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도 탄로나 시민들을 부끄럽겠다라고 주장을 또 했습니다. 이 갈등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핫한 이슈죠. 네, 남구을 지역에 시급한 사안은 뭐가 있나요? 네, 남구의 시급한 사안은 바로 삼산동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지네요. 네. 경상일보 3월 29일자 기사를 인용하면 각 여당, 야당에서 활용 방안을 말했는데요. 삼산 매립장은 총 25만 7,750제곱미터 규모인데요.
엄청나게 큰데 이거 어느 정도죠? 네, 감이 잘 안 오시죠? 대략 울산에 있는 문수 축구 경기장을 예로 들면 36개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한두 개도 아니고요. 그죠? 네. 그중 24만 제곱미터가 사유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는 활용 방안으로 상설 비즈니스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유치하겠다고 잠깐만요. 밝혔는데요. 여기 사유지라 그러는데 이 사유지 어떻게 이거를 매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활용 방안이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박성진 후보가 실제로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매립장 부지에다가 울산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을 아우르는 상설 비즈니스를 위한 메트로 울산 마켓플레이스를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중공업 백화점인 거죠. 네. 그 중공업 백화점이라 한 곳에 다 모으겠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메트로 울산 마켓플레이스는 대단위 택지에 각 주력 산업별 마켓을 설치해 각각의 업체가 홍보와 거래까지 가능한 플레이스를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울산의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울산 지역 주력 산업의 판로 다변화와 관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또 미래통합당 김기현 후보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에 반해 미래통합당 김기현 후보는 생태숲 조성 통해 시민 휴양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3%가 사유지인 삼산 매립장은 도심 공간의 창조적 조성과 쓰레기 매립이라는 공익을 위해 사익을 유보한 민간 기업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했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등 삼산 신시가지 발전 계획에 포함해 도심 공간 확장, 시민 편의 극대화, 부지 소유 기업의 이익 실현을 함께 고려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완충 녹지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익과 사익이 조화할 수 있는 생태숲 조성을 통한 시민 휴양시설을 만드는 것의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93%가 사유지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좀 두 후보가 좀 극과 극인 공약을 낸 것 같습니다. 상업시설 대 휴양지. 근데 보면은 내용이 전국에 입법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지역 얘기만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법을 통해서 하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으로 남구 갑의 청년공약이 뭐가 있던가요? 네. 남구을 박성진 후보의 공약 중 청년 신혼부부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 공급 공약이 있습니다. 이자율을 2.5%에서 1.3%로 대출 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변경하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 수익 공유형 모기지론 이거 좀 설명 좀 더 해주시죠. 네, 수익 공유형 모기지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유익할 수 있는 제도고요. 하지만 네. 청년들에게 와닿는 정책인지는 의문입니다. 왜 그렇죠? 현재 청년층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 청년부를 신설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누가 청년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거죠? 네, 지금 박성진 후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추가로 김기현 후보의 경우 청년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간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 울산 청년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김기현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이었으며 많은 청년과 관련된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청년에 관한 이해도가 높고 관심도도 높은 후배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구 갑과 을에는 청년 후보자가 없는데 오늘 마무리하기 앞서서 청년 후보자 실종과 관련해 좀 하실 말씀 없나요? 어찌 보면은 남구에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의 목소리는 기득권 세력의 이용만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올해죠. 2월 2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각 시도 구군 조례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신설이 되고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에 참여하는 영향력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책을 스스로 만들어 힘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청년 스스로 무엇을 쟁취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말하고 논쟁하고 청년들이 정치적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면 울산 청년에게 밝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2부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15 선거 특집 청년이 보는 총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이어서 2부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준모 엔지니어, 진행과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